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란의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권좌에 오르는 순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물건의 가격 표시가 다시 쓰여질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거대한 동맥경화에 걸린 상태입니다. 물동량은 이미 70%가 증발했고 그 여파로 브렌트유는 불과 한 달 만에 18%나 치솟았습니다. 유가가 겨우 $10 움직일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매년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통행료를 바다에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중동 위기가 소나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기후 자체가 바뀌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믿어왔던 지나가는 위기라는 낙관론이 왜 이번엔 위험한지 그 근거를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단은 세 가지 AI가 냉철하게 계산한 데이터와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켰던 저의 직관이 만난 결과물입니다. 기계의 계산이 놓친 틈새를 인간의 통찰로 메운 가장 입체적인 근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기자 퍼플레서티가 수집한 속보입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의 하늘은 47년간 이어온 신정체제의 지붕이 날아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피살된 것이죠. 반세기 가까이 중동의 한 축을 지탱했던 그 거대한 기둥이 하루아침에 꺾인 셈입니다. 이에 분노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역사상 가장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보복은 총성이 아닌 세계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통과 불가라는 그 짧은 경고장은 곧장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거대한 마비 증세를 불러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협의 물길은 이미 70%가 막혔고 브렌트유는 한 달 만에 배럴당 $82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는 갈 길을 잃은 150여 척의 선박들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관 제미나이가 계산한 역사적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이라는 화약고에 불꽃이 튈 때마다 유가는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에는 유가가 무려 208%나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를 3년 넘게 긴 겨울 속에 가둬두었죠. 반면 2020년 솔레이마니 사살 때는 7.5% 상승에 그치며 일주일 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 극명한 온도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급의 줄기가 실제로 잘렸느냐 아니면 흉내만 냈는가의 차이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이미 부분적인 동맥경화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제미나이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통로가 완전히 폐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30라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길목은 세계 경제의 숨통이자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에게는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유일한 탯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AI의 데이터를 냉정하게 갈무리한 수석 분석가 클로드의 최종 판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과 유가의 상승 조짐, 이 두 가지는 90% 이상의 확률로 굳어진 이미 정해진 미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확정된 공포에 매몰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모즈타바의 직권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데이터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반전의 열쇠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란 원유의 90%를 삼키는 블랙홀, 바로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이 어떤 비밀스러운 우회로를 열어두는가에 따라 공급 차질이라는 재앙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동의 영원한 맞수, 사우디의 증산 타임라인입니다. 사우디가 수도꼭지를 얼마나 빨리 넓게 개방하는가에 따라 폭주하는 유가의 상단 의외로 낮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한 달은 이 거대한 체스판의 승패를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것, 경험이 말합니다. 첫 번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1945년 이후 80년간 국제질서는 마치 튼튼한 2층 집처럼 작동해왔습니다. 1층에는 국제법과 외교라는 우아한 형식이 있었고 지하실에는 미국의 군사력과 달러라는 차가운 실력이 받치고 있었죠. 중요한 건 강대국들도 행동할 때는 반드시 1층의 문을 통해 명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도 대량 살상무기라는 이름표를 억지로라도 붙였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란 국민 해방이라는 명분은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잠재우기엔 너무나 가볍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이제 외교적 예의보다 힘의 논리가 앞서서지 않는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중국의 대만 계산법, 러시아와 북한의 셈법은 모두 힘 위주로 다시 쓰여졌습니다. 이번 위기가 늘 그랬듯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모즈타바 집권, 협상의 문에 빗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모즈타바는 그의 아버지 하메네이보다 훨씬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인물입니다. 혁명수비대와 한몸처럼 움직이며 타협보다는 필연적 갈등을 밀는 원리주의자죠. 그가 권좌를 차지하면 이란 핵협상이라는 대화 창구는 장기간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의 트럼프 역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 절반 이상이 공습에 박수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명분 없이 철수하면 지지율이 추락하고 밀어붙이자니 미군 사상이란 늪이 기다립니다. 과거 베트남전에서 존슨과 닉슨 대통령이 이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출구를 찾는 데만 10년의 세월을 허비했던 역사가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경제의 진짜 급소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2022년 러우 전쟁의 기억을 잘못 잊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입은 내상의 절반은 기름값 때문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투자를 멈춘 기업들과 지갑을 닫아버린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비에서 왔습니다. 이미 내수부진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번 중동발 충격은 과거보다 훨씬 뼈아픈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죠. 우리 시장의 심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의 시총 40%를 차지합니다. 지난 3월 4일 코스피가 12% 넘게 폭락할 때 외국인이 가장 먼저 내던진 건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이 반도체였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올 때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외국인들은 이미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교착 국면입니다. 확률은 35%입니다. 모즈타바가 강경한 수산을 유지하되 선은 넘지 않는 불편한 대치를 이어가는 구도죠. 트럼프 역시 사준의 종료라는 호언장담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출구 전략을 주머니에 넣고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선에서 일종의 긴장된 평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충돌 국면입니다. 40% 확률로 현재 가장 유력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보복이 미군 사망자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구 없는 딜레마가 현실로 늪이 되는 것이죠. 유가는 90에서 115달러까지 치솟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봉쇄 국면입니다. 확률은 25%로 낮지만 충격은 핵탄두급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핏줄이 완전히 막히면 유가는 130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을 돌파합니다. 한국은 연간 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통행료를 추가로 내야 하죠. 경상수지 흑자는 싱그러처럼 사라지고 원화 가치는 1,600원 선이 무너지는 폭풍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단기 1개월,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에너지 ETF나 정유주로 포트폴리오에 방어막을 치고 달러 자산 비중이 10에서 15%는 되는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항공이나 화학주는 비중 축소를
냉정하게 검토할 때입니다. 중기 3개월, 세 가지를 모니터링 하세요.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선박의 숫자, 오펙 플러스의 긴급 움직임, 그리고 모즈타바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가 시장의 풍향격이 될 것입니다. 장기 6개월 이상, 역설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길어지면 에너지 수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폭발하며 우리 조선업이 웃게 될 것이고 방산과 원전 수주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이 파도가 준비된 이에게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 가지 심리적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정상화 편향입니다. 중동 불꽃놀이는 늘 적당히 타다가 꺼졌다는 안일한 믿음이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연들의 다툼이 아니라 극의 중심인 최고 지도자가 피살된 전례 없는 대사건입니다. 낡은 기출문제집으로 새로운 유형의 시험을 치르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최신성 편향입니다. 유가가 오를 만큼 올랐으니 이제 멈추겠지라는 막연한 짐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979년과 1990년의 역사는 유가가 턱끝까지 찼다고 믿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치솟는 잔인한 뒷심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확증 편향입니다. 듣고 싶은 뉴스만 골라 듣는 선택적 청각입니다. 낙관론자는 협상이라는 단어만, 비관론자는 봉쇄라는 단어만 수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를 책상에 올려두는 냉정한 대비입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뛰어드는 것이 아닌 시나리오별 대비만이 지금 우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즈타바의 집권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닌 이란 강경파가 엔진을 장악한 사건이며 이는 위기의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이번 위기는 늘 그렇듯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정답을 맞히는 도박이 아니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루 대비하는 분산의 지혜입니다. AI가 분석하고 경험이 판단합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된 프롬프트 전문과 더 깊은 데이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도 잊지 마세요. 냉철한 데이터와 뜨거운 통찰이 만나는 곳, AI 이코노미스트 베코노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